전병헌 오해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 첫 검찰 출석에 대한 파장을 일단 여러분께 여쭤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 전병헌 향후 파장을 좀 짚어주시고요. 오해와 진실 사이 피의자 신분이 된 전병헌의 운명은 전 보좌관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대 후원금을 받아 그중 1억 1천만 원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은 3억 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즉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과거 비서관들의 일탈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다만 청와대에 누를 끼쳐 안타깝고 참담하다. 의문과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무엇이 오해인지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자결제로 전병헌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후임 정무수석 인선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논란이 해소되길 그리고 검찰 조사 지켜봐야 한다. 자유한국당 인사 참극이다. 구중궁궐의 암투, 공작정치 냄새가 난다. 국민의당 전병헌 몰랐다고 변명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 받았다는 뇌물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들은 안에서 다 물어보려고 저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안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나오겠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불필요한 논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전 수석이 어떤 불법 행위도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만큼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을 해소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새 정부를 깎아내기 위한 정쟁을 거두고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켜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알려졌던 전병헌 전 수석의 e스포츠협회 관련 비리 혐의를 청와대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기만입니다. 무능입니까? 기만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청와대 내 권력투쟁의 피해자라는 설, 야당에 대한 표적 사정용 구색 맞추기라는 설 등 흉흉한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벌써부터 이 정권의 구중궁궐 내 권력 암투와 공작 정치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차례로 양문석 박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혐의에 대해서 단정적 발언은 안 하신다는 건 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일단 오히려 지금 전병헌 전 수석의 오늘 소환 조사의 쟁점이 예? 전병헌 전 수석의 혐의가 있냐 없냐의 그 쟁점보다는 한 세 가지의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청와대 내에서의 권력 투쟁, 권력 암투의 결과로 386들이 네. 386이 아닌 전병헌 전 수석을 밀어낸 것 아니냐. 네. 그러면서 전병헌 전 수석이 적폐청산 수사가 그만두자라고 하면서 386들이 강하게 예. 반발하면서 밀어낸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사설정보지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예. 현 정부가 이제 들어온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 11월 후반기부터 12월 내내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개혁 입법도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내년 개헌안 준비해야 되지요. 여기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을 유연하게 묶어주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정무수석 자리를 네.
어떻게 청와대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나 권력 암투를 통해서 쳐낼 수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나머지 좀 서둘러 정리. 예, 검찰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찰의 타이밍이 하도 희한해서 그렇긴 하죠. 검찰에서 물타기 하는 건 아니냐. 예. 그리고 하나 주고 5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형권력 그리고 정권 초기에 예. 정무수석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예. 말 그대로 검찰이 하명 수사를 받고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이 누구 말대로 권력의 충견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문제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수뢰 사건에 대한 소환을 할 수 있는 네, 자유로운 수사권을 향유하고 있는 거다. 이제까지와 예.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파장은? 정치적 파장은 저는 강풍이냐 아니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후 논의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이슈들이 상당 부분 묻힐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이 이슈가 예. 오롯이 이 독보할 수도 있을 거다. 이후의 예. 정치 환경에 따라서 강풍이 되느냐 미풍이 되느냐는 이후의 상황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그럼 국민의당의 저 장시정 최고 나오셨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할까요? 예. 방심하고 있었는데. 그러세요? 저쪽에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저는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위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병헌 민정수석은 네. 제일 먼저 임명된 수석 비서관이 아니죠. 제일 먼저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조현옥 인사수석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먼저 임명이 됐고 네. 그 이유는 이제 이분들이 그 이후에 임명될 청와대 수석들 그런 인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먼저 임명이 됐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인사 검증을 해서 임명된 분이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었죠. 예.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말이죠.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2015년 말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공천 과정에서 예.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은 많이 제기가 됐고 심지어는 이제 곧 수사가 제기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파다했는데 그런 의혹을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네. 저는 아까 우리 양 이사장님이 이제 누가 그랬나요? 청와대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몰랐으면 무능이다 했지만 몰랐을 리는 없을 거고요. 예. 알았는데 이걸 뭉개고 간 거죠. 그러니까 안 밝혀질 거다라고 확신을 했는지 아니면 별거 아니다라고 이제 과소평가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느 경우든 큰 문제다. 인사 검증 라인에 예, 할 알겠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 예. 이제야 이제 드러났다. 그래 따라서 예. 지금 전병헌 전 수석의 이 문제는 예. 청와대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예. 문책으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마무리해 주세요. 보면은 예. 386들과의 그런 암투다. 권력 예. 암투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양 박사 조금 이따 하세요. 좀 얘기 저 자유한국당도 나오셨으니까. 예. 이경환 부대변인 얘기 듣고. 예. 저 오비라고 썼습니다. 예. 저는 좀 약간 역설적으로 쓴 건데요. 예.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건지 이건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몇 년 전부터 다 알려진 사실인데 예. 실제로 전병헌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수사가 공표가 된 것은 희한하게 변창훈 검사가 자살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과연 오비락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예. 왜 현 정부는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꼭 이상이 하나씩 터지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연장 관련해서 캐비넷에서 뭐가 나왔고요. 변창훈 검사가 자살하자마자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시기에 아니나 다를까 이 갑자기 전병헌 수석에 대한 수사가 이미 알려진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과연 오비락인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이제 정리하시죠, 이제.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전병헌 수석이 이렇게 낙마되고 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비둘기파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거의 독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청와대의 회기라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과연 여당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 팩트 문제인데요. 예, 아까 말씀하시죠. 이 장채고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 그 자유한국당의 장지원 대변인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강범위하게 알려졌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런데 알려졌던 부분에 있어서 e스포츠 협회는 네. 말 그대로 이번에 처음 드러난 사건이었었어요. 예.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사설정보지 찌라시에서도 e스포츠 협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언급된 예.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전병헌 전 의원이 지역구에 있는 비서관의 수뢰 혐의와 그 전병헌 전 의원과의 관계 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공천 탈락도 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소명됐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계속해서 전병헌 그 전 의원에 대해서 e스포츠 협회에 대한 그 혐의점들이 예전부터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됐던 것만 바로 것처럼 잡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주신다는 것은 거죠? 알겠어요. 장재현 대변인도 잘못된 것이고 저는 장채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조금, 예. 봅니다. 더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전병헌 전 수석 입장에서 보자면 네. 지금 그 횡령했다라고 하는 금액이 사실은 인턴의 월급으로 지급되었다.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사실은 나와서 뭐 있어봤자 뭐 몇 천만 원밖에 되지 않을 텐데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 인생을 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이런 식의 이제 변명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현 정부의 정무수석을 건드리겠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돼서 뭐 녹취록도 있고 진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프트 카드도 기프트 카드 있고 가족이 있었다, 여러 가지 뭐. 증거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사실 어느 분 말이 맞는지는 이제 조사하고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오늘 국민의당 그 박주선 의원과의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좀 비교가 되면서 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나오셨지만은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법무비서관 하시면서 온로비 사건 때문에 옷을 벗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구속까지 됐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전 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으로 이것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시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서영호 소장. 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예. 피의자로 소환되는데 예. 오히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엄살을 막 부리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야당에게 뭐 더 큰 게 닥치는 게 아닌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성역 없는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정치권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예. 청와대 재임 시절이 아니라 2015년 의원 시절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는 적폐청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정하게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검찰 스스로가 청와대에 이런 수사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도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검찰의 수사 진행 사항을 보고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 스스로 진행하는 이 적폐청산이라든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조사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이 드러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큰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는가. 즉 네. 검찰의 이 문제가 적폐청산의 더 큰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마 도둑이 재발 저리는 격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차명인 전 의원님. 예. 질문이 예. 이 전병헌 검찰 수석의 출석의 향후 파장 그렇죠? 예, 예. 이게 제 오른쪽에 두 분은 처음 나와서 그런지 질문과 다른 대답하시는데 정확한 답을 했어요. 정확한 답을. 그건 제가 판단할게요. 궁금증 계시네. 얘기만 하세요. 아, 군기 좀 잡히세요. 그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은 아마 잊혀질 거다. 왜? 첫째, 이 사건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소문에 비해서는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검찰이 타이밍을 본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또 시간이 지나면 검찰도 이 부분의 경중에 대해서 다시 따질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전병헌 수석의 어떤 그 수사에 대해서 특히 여당에서는 이 성역 없는 수사다. 예.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의지를 보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병헌 수석은 이 개인 혹은 그
비서관의 어떤 비리에 관한 거예요. 지금 야당은 그게 아니라 야당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는 뭐 국정원 댓글,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걸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전병헌 수석권하고 이게 비교가 가능합니까? 향후에도 제가 볼 땐 전혀 이 전병헌 수석권이 어떤 전국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흐지부지 될 거다. 셋째, 중요한 건데 전병헌 수석이 민주당 당뇨 출신이에요. 이분이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분의 입, 여당도 아마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몰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당 속에서도 이분을 어떻게 보면 심기를 잘 살펴봐야 된다. 타이밍이 되면은 어떻게 좀 흐지부지하지 않을까. 저는 시간이 흐르면 사그러들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자, 다음 인물은 초이노믹스로 알려진 최경환 의원인데요. 최경환 의원에게도 추운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를 지켜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알려졌던 전병헌 전 수석의 e스포츠협회 관련 비리 혐의를 청와대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기만입니다. 무능입니까? 기만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청와대 내 권력투쟁의 피해자라는 설, 야당에 대한 표적 사정용 구색 맞추기라는 설 등 흉흉한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벌써부터 이 정권의 구중궁궐 내 권력 암투와 공작 정치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차례로 양문석 박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뭐 혐의에 대해서 단정적 발언은 안 하신다는 건 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일단 오히려 지금 전병헌 전 그 수석의 오늘 뭐 소환 조사의 쟁점이 전병헌 전 수석의 혐의가 있냐 없냐의 그 쟁점보다는 한 세 가지의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청와대 내에서의 권력 투쟁, 권력 암투의 결과로 뭐 386들이 386이 아닌 전병헌 전 수석을 밀어낸 것 아니냐. 뭐 그러면서 전병헌 전 수석이 뭐 적폐청산 수사가 그만두자라고 하면서 386들이 강하게 그 반발하면서 밀어낸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사설정보지의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현 정부가 이제 들어온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 11월 후반기부터 12월 내내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개혁 입법도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내년 개헌안 준비해야 되지요. 여기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을 유연하게 묶어주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그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무수석 자리를 그 어떻게 청와대 내부에서 권력투쟁이나 권력 암투를 통해서 쳐낼 수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나머지 좀 서둘러 정리해. 검찰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찰의 타이밍이 하도 그 희한해서 검찰에서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 주고 5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검찰이 그 살아있는 권력, 형 권력 그리고 정권 초기에 그 정무수석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그 진행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말 그대로 검찰이 하명 수사를 받고 그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이 누구 말대로 권력의 충견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문제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수뢰 사건에 대한 소환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수사권을 향유하고 있는 거다. 이제까지와 그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 받았다는 뇌물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들은 안에서 다 물어보려고 저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안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나오겠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불필요한 논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전 수석이 어떤 불법 행위도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만큼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을 해소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새 정부를 깎아내기 위한 정쟁을 거두고 전 수석에 대한 그리고 파장은? 정치적 파장은 저는 강풍이냐 아니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후 논의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이슈들이 상당 부분 묻힐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이 이슈가 오롯이 이 독보할 수도 있을 거다. 이후의 정치 환경에 따라서 강풍이 되느냐 미풍이 되느냐는 이후의 상황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그럼 국민의당의 저 장지정 최고 나오셨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할까요? 예. 방심하고 있었는데. 그러세요? 저쪽에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는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위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병헌 민정수석은 제일 먼저 임명된 그 수석 비서관이 아니죠. 제일 먼저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조현옥 인사수석 이런 분들이 이제 먼저 임명이 됐고 그 이유는 이제 이분들이 그 이후에 임명될 청와대 수석들 그런 인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먼저 임명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인사 검증을 해서 임명된 분이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었죠.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말이죠.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5년 말 전병헌 오해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 첫 검찰 출석에 대한 파장을 일단 여러분께 여쭤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 전병헌 향후 파장을 좀 짚어주시고요. 오해와 진실 사이 피의자 신분이 된 전병헌의 운명은 전 보좌관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대 후원금을 받아 그중 1억 1천만 원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은 3억 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즉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과거 비서관들의 일탈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다만 청와대에 누를 끼쳐 안타깝고 참담하다. 의문과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무엇이 오해인지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자결제로 전병헌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후임 정무수석 인선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논란이 해소되길 그리고 검찰 조사 지켜봐야 한다. 자유한국당 인사 참극이다. 구중궁궐의 암투, 공작정치 냄새가 난다. 국민의당 전병헌 몰랐다고 변명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들어보시죠.